악몽은 지난해 여름 하와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영호 씨는 하와이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 셰프님께서 셰프요? 하와이 오신다고 해요. 운이 좋게도 연락이 닿아서 셰프님이 제 사업을 도와주신다고 해요. 하와이에 와서. 네,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누굴까요? 평소 선망하던 스타 셰프가 영호 씨가 있는 하와이에 온다는 것. 저분인가 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분이죠. 그는 바로 정창욱 셰프였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요리 솜씨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정창욱 셰프.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촬영차 하와이에 왔다는데요. 영호 씨는 운전을 맡고 정 셰프는 영호 씨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3주간 정 셰프와 편집자 윤 씨 그리고 영호 씨는 같은 숙소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는데요. 아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겠네요. 아, 스타와의 여행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예. 오랜만에 고향에 온 생선부터 먹겠다. 그토록 만나고 싶던 스타와 함께하는 꿈만 같은 시간. 아, 맛있겠네 진짜.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요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스태프 챙기고 카리스마도 딱 있어 보이고 아 누가 봐도 멋진 형이다. 그리고 이틀 후 정창욱 셰프의 유튜브 촬영이 있는 날. 지인의 집을 찾아가 요리를 하고 함께 먹고 즐기는 내용이라는데요. Korean style. No, Hawaiian garlic shrimp. 간파이. Kanpai. 일랑산 간파이. Or Korean. 건배. Konbe.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정창욱 씨는 아마 한 병을 안에 요리하면서 먹고 나왔어요. 계속 마셔요. 주량도 되게 세요. 우리 발갛게 변하거든요. 술이 취하면서. Where's the drink? 많이 취한 것 같은데요? The whiskey is over there. Right? Honey Yeah, sure. 뭐지? 이거 뭐지? 아 이거 좀 이상한데. 両手でやるんだよ。両手でこう。両手やるのよ。両手。両手でこう。 Oh, dude. この野郎。 양손으로 받으라고. 이제 숙소로 올라가서 아 오늘 술 맛있게 먹었대요. 자기 아 오늘 제대로 한잔 했다면서 해장해야지. 영호야 너 먹고 싶은 거 있니? 자정에 가까운 시간, 정 셰프는 속을 달래줄 해장 음식을 만들었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생각 못했답니다. 이야. 내 인터뷰는 잘 했어? 아까? 어떻게 됐어 인터뷰? 무슨 질문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셰프님이랑 이제 함께 먹었던 음식 그러니까 셰프님이 해줬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저 내심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 셰프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감히 내 선임한테 그런 질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어이? 아니, 내 인생을 망쳤어. 그 질문을 하면 내 인생을 망쳤어. 약통.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잡고 그냥 왼쪽 이쪽 파트 있잖아요. 저 그냥 계속 아이고, 때려. 뭐야? 그냥 기억이 안 나네. 돌아가. 아이고. 한 대 딱 맞았을 때 이제 안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 맞았어요. 계속 맞다가 갑자기 막 성큼성큼 가요. 주방으로. 주방에서 그가 꺼내든 것은 바로 칼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오더라고요. 왼쪽이었어요. 왼쪽에 자기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와. 칼날 여기다 댄 거예요. 목을 확 그어버린다. 죽여버린다. 이제 칼을 내려서 배 쪽에 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날을 못 봤어요. 눈만 보고 있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눈만 보고 있었는데 죽여버린다. 너네 내 인생을 망쳤어 하고 혼자서 막 난동을 피우다가 어이? 벽에 콱 찌르고 쫙 뽑고 우리한테 와서 책상에 이렇게 꽂았어요. 이야.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날의 무서워요, 공포는 무서워요. 숙소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벽에 칼자국이 보입니다. 저는 칼이 너무 무섭습니다. 영호 씨는 도망치듯 숙소를 떠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아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는 그날의 악몽.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은 시작도 못한 채 멈춰버렸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공포감이 진짜 심했어가지고 집 밖을 안 나갔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진짜 깝깝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 와서도 계속 그 사람이 입막음을 하려고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호신용 무기 막 알아보고 진짜 심할 때 이제 진짜 정신적으로 제가 불안할 때는 발목에 꽂고 나갔었거든요. 야. 그리고 지난 9월 말 정창욱 셰프를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영호 씨와 끔찍한 밤을 보낸 또 다른 피해자 윤 씨. 그가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정창욱 셰프의 유튜브 채널을 촬영, 편집하면서 거의 매일 정 셰프와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양배추가 열린하지.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해봐. 와, 둘의 케미를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잘 먹네. 아유, 고맙네. 조회수가 잘 나온다 하면은 막 기뻐서 저한테 막 몇 시간 동안 막 칭찬을 하고 너무 좋다. 어? 이게 뭐지? 형이랑 같은 슈퍼스타야. 저 신발 유명하잖아요. 세 줄짜리 신발요. 예. 마치 친동생처럼 윤 씨를 살갑게 챙겼다는 정 셰프. 어쨌든 그 사람이랑 영상 촬영을 한다는 게 저한테 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경력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제가 만들어서 찍어 올리면 사람들이 또 알아봐주고 사회 초년생이 가질 수 있는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부분이죠. 큰 거죠, 그게. 수고한 대가로 수익의 25%를 나눠주겠다고 약속도 했다는데요. 25%라는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돈을 줄 때가 되면은 유튜브 뭐 전산일이나 되면은 계속 나는 이번에는 음식 촬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적자다. 이번에는 못 주겠다. 혹시 정창욱 씨한테 입금받은 네, 돈이 있나요? 한 푼도 없어요. 아유. 그 사람은 제 계좌번호도 몰라요. 그 사람은. 아니, 말이 돼요? 총 36편의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정당한 대가는커녕 정창욱 셰프에게 각종 수모와 욕설을 당해야만 했답니다. 카메라 촬영할 때는 일단 욕설 안 하고 그냥 진짜 성격 좋은 형인 것처럼 계속 막 웃고 뭐 먹었는지 물어보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좋은 형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카메라가 꺼지면 이제 그때는 또 달라지죠. 막. 작년 4월 유튜브 촬영 중 생긴 일입니다. 수지야, 그러면은 사오는 장면도 찍읍시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오는 장면부터 카메라에 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야, 땡이야. 네.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니 먼저 술을 사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 지금 딱 찍고 싶지 않거든. 어? 왜? 야, 광대가 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의 분노. 유독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보였다는데요. 술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이 음주가 본인의 통제 능력을 약화시켜서 본인의 분노 조절을 더 못하도록 더 악화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정창욱 셰프는 뜻밖의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9일에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아하. 촬영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대요. 저희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땡이야, 나 진짜 운 안 좋게 음주운전이 걸렸어. 내가 경찰한테 되게 친절하게 해서 언론에 퍼지진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 만취네요. 어휴.
아니 운전해야 돼가지고 못해. 그런데 지난해 7월 18일 저녁 그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니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면허 취소가 됐잖아요. 야, 이게 도대체. 아, 참.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사가 5월 18일 날 있었다. 그러면 통상 이때 임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20일 또는 40일 임시면허증이 발급이 되고 또 1회 한해서 20일 연장 가능한데 최대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60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운전했다라고 한다면 무면허운전입니다. 일본어 동역사 출신 셰프 정창욱. 대중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정창욱 셰프. 하지만 모두가 그를 유쾌하게 기억한 건 아니었습니다. 2015년 7월에 그 이탈리아 촬영이 있었는데 숙소와 가까운 어느 레스토랑, 좀 큐저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서 갔었는데 거기에 식사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당시 방송에 나간 모습인데요. 정 셰프가 음식을 먹자마자 입맛에 안 맞았는지 바로 뱉어버립니다. 서울에 이거보다 난 식당이 한 100개는 더 있을 거예요. 그 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달려와서 CP의 목을 잡았어요. 네? 그의 얼굴에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런 거 우리한테 먹게 한 거냐. 너 뭐 죽을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욕설과 함께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촬영 내내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답니다. 아우. 정말 분노에 가득 차고 그렇게 살기 가득한 입배에서 사실 정말 처음 봐서 그 옆에서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와이 사건의 피해자인 영호 씨는 그날의 일을 영상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창욱 셰프와 함께 일을 했던 식당 직원들입니다. 아하. 다 저도 당해봤거든요. 칼이 배 앞에 있거나. 칼을 자꾸 저렇게 하는 거는 잘못한 거는 혼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로 손찌검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글을 집어던지고 맞는 거는 다 맞았어요. 거기 일하던 동료들 다 맞았고 제 어린날 이 새끼는 뭐 앞으로 요리 업계 못 들어오게 한다. 어쨌든 그만둔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엄청 겁을 주시면서 나 개인 변호사도 있어.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너 대한민국에서 요리 못하게 할 거야. 협박이죠, 뭐 당연히. 지나치네요. 한 여성 요리사는 정창욱 셰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아휴. 서로 부딪혀서 접시가 떨어졌고 깨졌거든요. 이유 묻지 않고 뒷뺨을 때렸어요. 야, 그래서 말이 돼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이제 눈물이 날락말락 막 그러니까 너 그거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죽여버린다고. 또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CCTV 아래여서 이거 안 찍혔다고. 마치 주방의 폭군처럼 직원들 위에서 군림했던 정창욱 셰프. 그의 칼날은 유독 사회 초년생들에게 겨눠졌습니다. 10년 전 정 셰프의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김진호 씨. 막 아직도 그 면접 보러 가는 그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 레스토랑 갈 때 막 어떡하지 막 떨리고 이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네. 많이 떨리셨어요? 많이 떨렸죠. 떨리죠, 처음 당연히. 봤을 때. 네. 유명 셰프가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에 뛸 듯이 기뻤답니다. 식당의 유일한 직원으로 혼자서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했다는데요. 하루에 뭐 13시간, 14시간 주 6일 일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던 거예요. 제가 7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거 급여가 맞냐. 그러면 뭐 4대 보험이나 뭐 최저 시급에 맞춰서 금액을 줄 수 없냐.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제 항상 형이 다음 달에 해줄게. 네, 다음 달에는 제대로 줄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아니 일한 만큼은 줘야죠. 결국 퇴사를 결정한 진호 씨. 마지막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는데 에이, 참, 정말.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정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제작진. 아, 과연 만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정창욱 셰프님 좀 만나고 싶어서.
연락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 같아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신 거죠? 네네, 여기는. 요즘 안 나오세요?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지만 최근 그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입장을 밝혀야죠. 혹시 정창욱 씨 계실까요? 뵙고 싶어서요. MBC에서 왔는데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지금. 그의 목소리를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뭐 위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살상의 의지가 보이는 아주 심각한 폭력이고 범죄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부터 칼을 들진 않았을 거예요. 이 가해자가 아마 처음에는 아주 작은 뭐 욕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폭력으로 시작이 됐겠죠. 점점 진화를 해서 칼을 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폭력이 학습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10년, 20년 동안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